예,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네. 지금 민주노총 조합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지난 3월 말로 해서 100만 3천 명. 100만 명을 넘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은 몇 명이죠? 한국노총이 저희보다 한 만여 명 이런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국노총이 좀 많습니까?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노총 쪽 그 조합원 숫자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면서요? 예, 제가 지난해 임기를 시작했을 때가 이제 80 몇만 명 이랬다가요. 네. 최근 저희가 이제 조합원들이 좀 증가 숫자가 좀 많이 좀 속도가 빨라져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쭉 다시 이제 이렇게 숫자를 좀 파악하고 하면서 약 한 2년 반 정도 사이에 이제 100만을 좀 넘어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민주노총 조합원이 100만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처음 민주노총을 95년도에 이제 출범시켰을 당시가 아마 이제 한 45만 48만 정도 했는데요. 한 20여 년이 좀 지나면서 그때 규모에 비해서 한 2배 정도가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 사회의 노사 관계나 이런 노동 현장이 대단히 전근대적인 지금 관행이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안 됐다라고 하는 열악한 지점이 하나 있고요. 직장 갑질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러한 과정에서 지난 촛불 항쟁이나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특히 이 노동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매우 높아져서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한 요구들이 보다 이제 이 국가나 권력으로부터 좀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해왔던 것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시민들께서 또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쪽에서 아마 지켜보면서 저희 민주노총으로 많이 선택해서 오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도 민주노총에 있죠. 예, 많이 저희들의 표현을 하는 것은 이제 민주노총도 체질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요. 비정규직 조합원이 민주노총 조합원 3명 중에 1명은 이제 비정규직 조합원입니다. 거의 3분의 1에. 예, 그렇습니다. 약 30만이 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파악하로 28만 명에서 29만 명 사이가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조합원입니다. 그동안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 정규직 그것도 대기업 위주다 이런 비판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성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변화되고 있는 거죠. 네,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그런데 아직 제대로 된 노동조합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에서의 노사 관계에서 힘의 우위를 점하기가 쉽지 않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의 처지가 매우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우리 조합원들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들 부분들 우리 조합원들하고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노총이 저임금 노동자들,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차별 철폐 그리고 정말 법제도적으로 이 처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 민주노총도 더 성장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대 개편을 해가지고 여기서 대부분의 노동 현안 쟁점을 좀 대타협을 만들어 보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경사노위 위원장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맡으셨잖아요. 네, 문성인 위원장님은 민주노총 위원장 금속노조 위원장 민주노총의 최대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이 맡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은 계속 안 들어가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리고 지난해에 한 5개월 이상을 또 하긴 했고요. 근데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식 출범과 참가는 대의원대회에서 조직적으로 결정하기로 해서 그 결정을 이제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참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께서는 참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대의원대회에서 사실상 그게 추인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대의원대회에서 결정을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참가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거기 들어가자고 한 건 어떤 취지고 대의원들은 어떤 생각인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올해 정기대의원대까지 이제 그렇게 참여 여부를 또 이렇게 좀 대의원들에게 묻고
또 그것에 대한 저의 그 입장을 집행부의 입장을 얘기를 했던 것, 그것은 이제 우리 사회적 과제를 좀 더 폭넓게 사회적 의제화해서 해결하고자라고 하는 부분이 예. 필요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뭐 그것은 좀 지나간 것이고, 지난 정기대의원대에서 결정을 못한 이후에 더욱더 이 악화되는 이 노동에 관련된 그 악화되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도리어 지금 전반적으로는 그 이런 노동법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막는 게 먼저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도 경사노위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결정을 이제 못한 상태에서 그렇다고 정부 정책이 또 후퇴하는 것을 그대로 또 볼 수 그냥 뭐 두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참가를 하자라고 또 입장을 바꾸셨던 분들도 지금 시기에는 좀 더 노동정책이 후퇴하는 것에 있어서 맞서서 좀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어쨌든 좀 입장들로 좀 이렇게 의견들이 좀 모아져서요. 알겠어요. 후퇴에 맞서 저항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현재 당장의 현안은 주 52시간 근로제와 함께 그 탄력 근로를 할 수 있는 기간 현행 법은 3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일단 경사노위는 6개월로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한국노총까지도 일단 동의한 상태란 말이에요. 물론 재계는 1년으로 가자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여당도 6개월로 된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자라고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집권 여당과 그리고 집권 여당의 이제 이 국회의원들께서는 뭐 6개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뭐 자유한국당이나 이렇게 또 1년 이제 경영계의 요구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은 두 가지 탄력 근로제와 관련해서는 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것이 계약이 더 악화된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이 자체가 대단히 장시간 노동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탄력 근로제 기간을 확대해서 장시간 노동. 두 번째는 요건을 완화해서 탄력 근로제의 일 단위의 시간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주 단위로 요건까지 확대됨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주 단위에서 마음대로 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탄력 근로제 기간을 확대를 해버리면 이 내에서 그 흔히 얘기하는 이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인력을 조절해서 수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18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간 확대와 요건 완화를 반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탄력 근로제와 연동돼 있던 법이 어떤 거였냐면 주 40시간, 주 52시간 상한제였는데 그것을 어쨌든 먼저 실시하지 않고 그 기본적으로 2022년에 그 법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때까지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 실제적인 노동시간의 실단축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탄력 근로제 기간만 먼저 확대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저희는 완전히 상황이 거꾸로 된 거다. 주객이 전도됐다. 노동시간 단축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입장은 그렇습니다만 또 현장 기업들의 입장도 또한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의견 차이가 심할 때는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은 일단 3개월을 절대 늘릴 수 없다. 근로시간 단축 먼저 하자. 그러나 재계에서는 아니 이거 1년 정도는 가자. 그럼 한 중간쯤인 6개월에서 절충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이 근로시간의 문제는 특히 탄력 근로시간의 기간 하나는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 지난 법안을 지난해에 만들었던 취지는 주 40시간, 52시간 상한제를 해서 이것을 통한 실노동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와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거였는데 저희 나라는 지금도 2000시간 조금 이제 넘는 그 시간대인데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나 아니면 OECD 평균도 1700시간 이하거든요. 그냥 그렇게까지 가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때 논의해도 되는데 이것이 마치 그러니까 이제 그 먼저 논의가 민주노총의 주장은 알겠는데 그러나 또 현실이라고 하는 건 더 다른 의견을 갖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는 절충과 타협도 필요한 거 아니냐? 또 그런 절충과 타협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 공간인 경사노위 같은 데 좀 참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계속 질문 드리는 건 우리 국민의 상당 부분에도 일각에서 민주노총 하면 도대체가 불통이다. 자기네 고집만 피운다. 무조건 투쟁만 하려고 한다.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그
뭐 투쟁하는 모습은 이제 많이 보이고요. 저희가 대화하고 교섭하고 하는 건 잘 안 보여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지금 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른바 사회적 대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위원회라든가 뭐 고령화사회위원회라든가 사회보장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이런 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뭐 사회적 대화 기구는 아니지만 약 60개가 넘는 정부위원회에 저희들이 또 적극 다 참여를 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이 정부와의 이런 협의 자리나 이런 것들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폭넓게 다 저희들은 대화, 교섭, 협의라고 하는 그 틀내에서 보고 있는 거라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그런 참여 하나만을 놓고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 저희들이 완전히 불통이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왜곡. 다른 위원회에 참여한 곳에서는 절충 타협도 하십니까? 그럼요. 저희들이 과정 속에서 근데 안 보인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그냥 뭐 저희들 집회하는 거 또는 뭐 이런 충돌하는 것만 좀 더 이 자꾸 이제 언론에 비춰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내일 모레도 그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예요. 저희가 뭐 제가 직접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아까 언급하신 그 충돌 바로 며칠 전에도 국회를 그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막는 사람들하고 충돌이 벌어지고 뭐 일부 물건도 좀 부서지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사건 하나가 터지면 재계 쪽 입장을 편드는 언론들이 일제히 벌떼처럼 일어나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또 자유한국당 같은 보수적 성향의 정당에서는 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주노총공화국이냐 뭐 이런 식의 빌미를 주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뭐 이런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위해를 가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 간부들이 철저히 하지 못하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균형 감각을 상실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집회나 저희들 행사 있을 때는 사실상 그거 취재를 하지 말아달라는 또 요청도 미리 하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국회에서 충돌이 벌어졌잖아요. 이제 그날 같은 경우가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요건 하나를 위한 여야 간 협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뭐 국회 참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이제 국회로 그럼 저희들이 가겠다 좀 이렇게 되면서 뭐라 그러나요? 좀 그런 과정에서의 어쨌든 그 경찰과에 있어서의 충돌 이렇게 좀 저희들이 좀 된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 뭐 이렇게 국회 참관이라든가 그런 건 좀 그냥 명확하게 위원장으로서 좀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충돌이나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요구한 바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참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다 막히니까 그리고 또 뭐 민주노총은 아예 이제 국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또 돼버리니까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아마 좀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민주노총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역시 또 합법적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그렇다고 몸으로 밀고 들어가면 그건 문제 아닙니까? 글쎄 저희는 뭐 그런 질서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저희들은 뭐 항상 집회를 하면서 평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뭐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힌다. 질서를 통해서 어쨌든 더 이상 그 질서 안에서만 있으라고 하는 것이 이 진실이나 아니면은 사실상 저희들의 문제를 좀 드러낼 수 없는 부분이 한계가 있었을 때 그런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 저희들은 뭐 그날 그제 있었던 곳에서 저희들이 의사 전달의 과정 속에서 많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또 생각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뭐 좋습니다. 탄력근로제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ILO 협약 비준인데요. 사실 노동계 입장을 떠나서 어떤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봐도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탄력근로제는 노사가 논의해서 좀 협상하고 타협할 요지들이 있는 대목이다라고 싶습니다만 ILO 핵심 협약 비준 이런 문제는 국제적 망신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빨리 좀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죠, 잘. ILO 핵심 협약과 관련해서는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른바 이제 노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 기구고요. 여기는 뭐 노동조합 측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 정부 그리고 사용자 대표가 함께 만든 기구고 유엔보다도 더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올해 10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한마디로 이제 일터에서의 기본 원칙,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 그리고 그 속에서의
어쨌든 구속력 있는 뭐 이 권리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 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기구에 저희가 참여했다라면 그 기구가 표방하고 있는 각 기준이나 협약을 바로 비준하는 것이 뭐 기본적인 상식 아닌가. 우리 정부는 ILO 가입한 게 언제죠? 저희가 23년 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6년인가 그렇게 정확하게 어쨌든 20년이 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는 비준을 하고 몇 가지는 비준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몇 가지는 왜 비준을 안 했던 거예요? 이게 저는 뭐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좀 많이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노동권에 대한 국제 기준에서 ILO가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강제노동금지, 결사의 자유 요것과 관련된 8개의 조약이 협약이 있는데 이거는 핵심 협약이다. 이거는 반드시 참가국, 회원국이 지켜야 된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 중에 이른바 결사의 자유, 단결의 자유 이 87호, 98호를 아직도 비준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역대 정부 모두가 가장 비준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해고자도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비준이 되면 노동법 바뀌고 정교조법 바뀌고 정교조 합법화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비준이 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법의 노조로 할 수 있는 더 이상의 그 명분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협약 87조 이게 그겁니다. 뭐냐면 근로자든 사용자든 어떤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 없이 자기가 선택한 단체를 설립하거나 또는 그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상식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사실 그 협약을 비준하겠다라고 하는 게 역대 정부였고 문재인 정부도 공약이자 국정과제로서 좀 표명한 건데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지금 다음 달이면 2년인데 아직도 그 부분을 비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경사노위에서 이 문제 논의는 진행 중입니까? 단결권과 관련된 논의가 아마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 논의 과정에는 참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대의원대 결정을 못해서 그 뒤에는 이제 참가하지 못했는데 뭐 노사정 합의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제는 어쨌든 이 비준을 하고 비준과 관련된 최소한의 그 우리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연동해서 법안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방향은 알겠습니다.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모신 김에 좀 큰 틀에서 그러니까 우리 민주노총이 한국노총하고 힘을 합쳐도 사실 부족한 게 한국의 노사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 현실을 따지고 보면 노동계를 대변할 제대로 된 정당이 사실 너무나 미약한 현실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큰 틀에서 지금 민주노총의 기존의 어떤 그 흐름을 조금 더 파격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서 한국노총하고 대통합도 하고 말이죠. 옛날 민주노동당 그보다 훨씬 큰 어떤 정당 같은 것과 제휴도 하고 말이죠. 이런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 물론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조언도 주시고요. 또 민주노총에 대한 애정 어린 또 충고도 많이 이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뭐 말씀해 주셨듯이 이 국회 내에 있어서 소수의 진보 정당들이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이 정말 가장 대표적인 곳이 정말 이 노동 현장 또는 이제 국회가 정말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랬을 때 민주노총이 이 규모가 확장되는 것만큼 정치적인 영향력, 그리고 또 진보 정당의 목소리를 더 높여낼 수 있는 이러한 그 계획이나 전략도 저희들이 이제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한국노총이 이번에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요건 하나 정말 이것을 사회적 합의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노총과에 있어서는 그러한 지점에 있어서는 뭐 저희들 입장 분명히 하되 또 어쨌든 좀 통 크게 더 단결해서 또 이 영향력들을 좀 줄 수 있는 방향들이 있다라면 저희들도 뭐 모색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 바로 총선이 다가오고요. 그 국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 매우 중요한 변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노동계의 어떤 전략 같은 거 지금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민주노총과 함께 그 과거 진보정당이 좀 약진은 아니겠지만 보다 사회적 영향력들이 되게 높았던 그런 경험들을 좀 다시 재검토하고 그것 이상의 정말 이 사회적 영향력들을 갖기 위해서
좀 정책 영향을 갖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진보 정당 포함한 우리 민주노총 내에 있는 각 그 세력들과 좀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이제 시작 단계. 예, 그래서 한 이제 지난 과정에 대한 뭐 평가도 좀 있어야 될 거고 또 이렇게 좀 사실 좀 갈라져 있는데 갈라져 있더라도 모을 수 있는 방법과 테이블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희들 이번 그 대의원 대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비전이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너무 그냥 장밋빛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동계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100명은 만들겠다 뭐 이렇게 좀 할 수 없나요? 저희는 노동계를 예 어쨌든 이런 힘들을 좀 모아내면 이 대단히 좀 그 저희들 노동자들의 어떤 이 사회적 정치적 사회적인 어쨌든 이런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많은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그 속에서 저희들 그 동안에 뭐 노동조합은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뭐 리더십 이런 거보다는 이견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좀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래도 목표, 비전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있는 거고요. 저는 뭐 그러한 노동자들의 이 정치 세력화 또는 진보 정치를 위한 그런 힘들을 좀 모으는 것에 저희들의 좀 불씨가 민주노총이 지금 중심적으로 잡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모아지면 내년 총선에서 어떠한 모습일지는 몰라도 보다 적극적인 좀 민주노총 우리 조합원들이 힘을 좀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현재 저희들이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